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분위기가 겁나 싸해 요새 이런 게 유행인가 왜들 그리 재미없어 아 그건 나도 마찬가지 Tell me what I got to do 급한 대로 블루투스 켜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아무렇게나 춤춰 아무렇지 않아 보이게 아무 생각하기 싫어 아무개로 살래 잠시 I'm sick and tired of my everyday Keep it up 한 것도 시민의 참여로 제작되는 시민 영상 특이점. 오늘은 마을 미디어 동작맘에서 제작한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일상 영상으로 시작했는데요.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된 계기가 바로 온라인 계약 때문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계약, 이 표현에 아마 많은 분들이 할 말 많으실 겁니다. 자세한 사연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을 만나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집에서 혼자 막 있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거 어떻게 되지 하고 또 뭐 하는 거야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특이점이 주목을 해봤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좀 공감되시던가요? 저희 둘이 나온 것도 엄마들이 나오셔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네. 힘드시니까 오늘 인터넷 봤는데 온라인 계약이 아니라 온라인 독학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이들이나 엄마들이나 부모들이 처음 해보는 경험들이라서 나름 또 애환이 많고 또 번거로움도 많고 네. 그렇습니다. 그 신용희 씨는 온라인 계약의 또 당사자죠? 아, 예, 그렇죠. 대학생으로서 네. 지금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경험해보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근데 어쨌든 이 온라인 계약이라는 상황이 두 분 네. 모두에게 어떤 지금 이 타격이 오고 있습니까? 일단 아이들이 집에서 공부를 한다고는 하는데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공부를 하는 건지 게임을 하는 건지 애매한 상황에서 엄마가 자꾸 감시하게 되고 네, 그렇죠. 자세가 흐트러지면 또 잔소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엄마도 스트레스 받고 아이도 스트레스 받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렇게 어머님이 받은 스트레스를 당연히 남편에게 그렇죠. 그러면 저는 야근 못하고 일찍 들어와서 조금이라도 빨리 아이들을 케어해야 되는 그렇죠. 바톤 터치해줘야 되는 받들어 모셔야죠. 네, 이런 네. 상황이 바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게 좀 애롭니다. 온라인 개강을 하면서 시간적 여유가 생긴 건 사실이지만 하는데 점점 나태해지는 것 같아요. 일단 학교를 안 가다 보니까 네. 아, 이건 나중에 해도 돼 하면서 또 제 후배 중에 한 명이 실용음악과 친구가 있는데 녹음을 해야 되는데 시설들을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애로 상황이 있습니다. 온라인 계약이라는 게 학교를 가지 않고 집에서도 학교 생활을 한다는 이야기죠? 학교를 가지 않고 출석 체크하고 아침에 정상적으로 출석 체크하고 수업도 듣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데 이게 한 번도 안 해본 경험들이라서 아이들도 혼선이 있고 선생님들도 나름 또 이제 고충이 있으시겠죠.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이들 네네. 사정이 있어서. 네네. 그러려면 좀 힘들 것 같은데 온라인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사실은 이제 온라인에 적응하는 것도 연세 있으신 분들은 좀 네. 쉽지 않으실 것 같고 사실 아이들도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게임이나 이런 거에 과몰입해서 좀 가급적이면 좀 거리를 두게끔 핸드폰이나 컴퓨터들을 좀 멀리하게끔 만들어놨는데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컴퓨터하고 물리적 거리두기를 해야 했었는데 이게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엄마가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학교 가면 또 선생님이 이렇게 딱 봐주시니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컨트롤이 되는데 이제 자기 혼자 스스로 보면서 해야 되니까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를 또 항상 의심하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부모 입장에서 딱 보면서 얘 애가 지금 공부를 하는 건지 그렇죠. 네. 아니면은 지금 딴 생각을 하는 건지 분명히 눈은 화면을 보고 있는데 손은 딴 짓을 하는 것 같고 그렇죠. 네. 엄마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상당히 근데 또 대학생 입장에서는 예. 온라인 수업이라는 게 학교에 가서 또 예. 이렇게 또 캠퍼스에서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친구도 만나고 예. 자판기 커피 마시면서 뭐 이야기도 하고 이런 게 또 대학 생활이었던 네. 기본일 텐데 낭만이기도 하고.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20학번 친구들. 올해 예. 입학한 학생들. 예. 입학한 그 학생들. 친구들이 얼마나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자기는 약간 캠퍼스 생활을 기대하고 제가 수험 생활을 해봐서 아는데 정말 고통 끝에 좀 다른 생활을 즐기겠구나 하고 딱 이렇게 기대했는데 웬 날벼락이. 대학 생활의 첫 수업이 인터넷인 거예요. 그렇죠. 그건 마음이 아프죠. 안 좋은 기억으로 자리 남을 것 같아요. 왜냐면 또 그 신입생이니까 예. 옷도 때때고 사고 예, 과잠도 이렇게 딱 맞추고. 과잠 예, 맞다. 예, 그럼요. 과잠 입고 온라인 수업 듣게 돼요.
그 선생님마다 온라인 수업할 때 그 방식 아니면 내용 이런 게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네. 이거는 조금 선생님의 어떤 자율에 좀 맡기는 건가요? 네, 그 선생님께서 좀 유두리 있게 이렇게 진행하시는 경우도 네. 있고, 좀 추천하시는 걸 들은 경우도 있고, 나름대로 선생님들이 재량을 가지고 네. 하시는 것 같기는 합니다. 온라인 수업 준비하는 게 예. 기존의 수업 준비하는 것보다 3-4배 더 어렵다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들도 그런 네, 것들이 네. 예, 여러 가지들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일본도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심각해서 초등학교 온라인 수업을 한다고 해서 기사를 찾아봤었는데요. 예.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형태로 온라인 수업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네. 학생들은 학교에 와요. 그리고 선생님이 모니터를 통해서 인사를 하고 수업을 진행을 해요.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아이들이 학교에 오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그럼요. 그냥 왜? 근데 더 그러면은 선생님은 집에 있는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선생님은요 교무실에 있어요. 교무실에. 왜? 그러면 학생과 아이들이 모두 다 학교에 와 있어. 차라리 그냥 수업하시지. 댓글을 보니까 선생님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이런 댓글이 좀 그러니까. 근데 그 선생님도 학교 오셨어요. 네. 집에 있는 게 그래서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건가 하는. 자, 그만큼 온라인 계약이라는 게 우리 모두에게 처음이잖아요. 당연히 크고 작은 에피소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과연 학생들은 어떻게 온라인 수업을 이어가고 있을까요? 한 고3 학생의 온라인 수업 브이로그를 만나보시죠. 그냥 잠이나 자게 해주지. 여러분 8시 반이고 저 지금 일어났고요. 얼른 세수하고 정신 차리고 얼른 컴퓨터를 켜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다 씻고 요렇게로 대충 준비를 하고 왔고 지금은 8시 40분이고 일단은 오늘 일정을 대충 알려드리자면 8시 50분에서 9시까지 그 무슨 온라인 클래스 무슨 게시판에다가 제가 출석을 인정을 해야 돼요. 제가 뭐 오늘 몇 월 며칠 몇 시에 출석했다고 댓글 남기고 일단 50분부터 출석 인정이어가지고 온라인 클래스 들어가가지고 미리 준비해놓고 그러고 나서 오늘 시간표대로 하루 종일 들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온라인 계약 첫날입니다. 이 출석하는 방식은 여기 학급방에 보시면은 저희 반의 학급방을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선생님이 올려주셨으면 댓글로 이런 식으로 달면은 출석 체크가 되는 것 같습니다. 3바예요. 제 친구들이 1, 2등을 벌써 먹었네. 나 1등 하려고 그랬는데 애들이 1등 먹었어. 1교시는 진로였고 나의 꿈의 변천사에 대해서 작성을 하는 거였는데 지금 온라인 계약에 심각한 아주 오류가 발생한 것 같아요. 파일이 안 열립니다. 두 번째 의문은 이거를 지금 제가 시간표에 맞춰서 딱딱 들어야 되냐 말인즉슨 학교 갔을 때 시간표가 있잖아요. 뭐 9시부터 9시 50분까지 1교시 그리고 쉬는 시간 10분 하고 또 50분 이런 식으로 딱딱 맞춰서 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그거 없이 내가 하고 싶을 때 이렇게 따라라라락 연달아서 들으면 되는지 지금 그것도 안 알려주시고요. 그냥 잠이나 자게 해주지. 저 고3도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데 나중에 중학생이나 초등학생 온라인 계약은 어떻게 할지 좀 대처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3은 진짜 힘들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수험 생활을 함께 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제대로 공부하고 있나? 아니면 좀 옆에 있는 애들 보면서 네. 공부해야겠다. 그냥 정신 차리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혼자서 저렇게 있으면 좀... 그러면 일단 저는 문화를 들으면서 학습지를 채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능 특강 교재로 따지자면 연구하려면 자료 수집해야 되잖아. 아이패드로 이렇게 PDF 파일을 다운을 받았어요. 굿노트가 깔려 있기 때문에 PDF 파일을 다운받으면은 제가 수업을 들으면서 내용을 채울 수가 있어가지고 현상은요,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이 자연계 스스로의 원리에 따라 이거 뒤에서 마땅히 당장. 마땅히. 저는 지금 이런 식으로 사회 문화를 다 이렇게 프린트를 얼추 채웠고 사회 문화는 지금 1차시가 끝나가지고 1교시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1교시가 진로였잖아요. 진로였고 2교시가 사회 문화였는데 이제 3교시 확률과 통계를 들어야 되는데 제가 온라인으로 7개 강의 수강 힘들겠다. 저렇게 해서 이제 원활하게 돌아가면 괜찮은데 누가 출석을 안 눌렀다든지 이러면 선생님이 또 전화를 하시거든요. 얘가 혹시 아픈 거 아닌가. 게 없고 그 대신 수학이 과제가 있는데 순열과 조합 내용을 마인드맵이나 비주얼 싱킹 등
형식을 자유롭게 이용해서 정리한 뒤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전 진짜 수포자인데 어떡하면 좋죠?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저희 학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글을 쓰시면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있고 오리엔테이션이 끝나면 옆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강의를 들으면 되는데 오늘은 OT 이렇게 2개만 들으면 된다고 하셔가지고 OT를 이렇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막 속이 터질 수도 있겠어요. 아, 속이 터지죠. 이렇게 해서 지금 감정이 그대로 몰입이 되셨어요. 중이되네요. 확 오네요, 지금. 설명해주는 걸로 지금 저러고 있는 상태도 아마 부모님이 오시면은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그렇죠. 한 소리 나왔어요.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10시 반이 돼가지고 이제 저 배고파하는 거예요. 공부하는데 4점을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먹으려고 요거트 있죠. 요거트에 그래놀라 추가한 거랑 이거 어제 사온 찰깨빵인데 이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여수 언니가 이거 드시는 거 보고. 그래서 오늘 아침은 이렇게 크기는 이 정도 되고 연유 찍어서 면득해. 딱 좋게 탄 것 같아요. 너무 더워. 뭐 날라다니. 네, 여러분 저는 밥을 먹고 왔고요. 5교시가 고전 읽기거든요. 만나지 못하고 있네. 귀여워. 7교시까지 강의를 다 들은 상태입니다. 남은 방학 동안 계속 물리치료 받으러 가야 돼서 오늘 이거 빨리 끝내고 오후에 버스 타고 밖에 나가서 걷기 운동도 좀 하고 물리치료 받고 이래야 돼서 오늘 좀 굉장히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은 3시 38분이고요. 아까 이제 저는 온라인 계약 수업을 다 들어가지고 할 게 없어가지고 조금만 누워있다가 물리치료 받으러 나가려고 했는데 너무 늦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온라인 계약 정리를 해보자면 난 해야 할 과제들이 아마 4-5개가 있는 것 같아요. 다들 OT하면서 과제로 내주신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번 주에는 계속 그 과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의 별거 없는 아주 혼돈의 온라인 개학날 브이로그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이렇게 집에서 인터넷으로 공부를 한다. 이게 한편으로는 좀 딱해 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야, 코로나19 그나마 우리나라는 이 정도로 선방을 하고 있다. 또 이 초고속 인터넷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나라 뭐 해외 선진국 특히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이런 인터넷망이 없어가지고 뭐 재택근무는커녕 인터넷 뭐 수업 이런 것 자체도 힘든 나라도 많이 있거든요. 또 어쨌든 이제 교육직체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학생들은 진짜 힘들 것 같습니다. 공부는 학교나 독서실에서, 운동은 헬스장에서. 약간 장소를 가리고 해야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집에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 저희들은 어렸을 때부터 학교나 독서실에서 공부를 많이 해왔어요. 제대로 된 환경이 조성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못하는 울면을 웅변조로 풀어내시는데 시국장이 막 공부를 하고 싶은데 지금 환경을 안 만들어요. 지금. 좀 밑에 공서체로 자막을 아들 같아. 장학생이 돼야 되는데 나를 공부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예. 그리고 또 저는 가장 걱정되는 게 다자녀. 초등학생 다자녀. 아이들이 많은 집에서 정말 지금 벌써 막 표정이 어두워지시면서 막 감정 몰입이 되고 있어요. 어떠신가요? 애가 몇 명이에요? 저는 애가 셋인데. 네, 그럼 오늘 아이들한테 출근하기 전에 물어봤어요. 집에서 공부하는 게 좋냐, 학교 가는 게 좋냐 물어봤더니 학교 가는 게 낫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이들도. 네, 왜 좋냐 그랬더니 모든 온라인 수업 이거 하나하나 하는 게 다 귀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가면 그 시스템 안에서 착착착착 이게 진행이 되는데 이걸 자기 혼자 다 해야 되고 눌러야 되고 시간 맞춰 해야 되는 게 그거 모르면 누구한테 물어보겠어? 엄마한테 물어보고 아빠한테 물어보겠지. 근데 이제 또 뒤에서 엄마는 이렇게 저게 뭐 하나 이렇게 감시하고 있고 시간 되면 밥 차려야 되고 근데 이제 좀 고학년들은 괜찮은데 이제 막내 저학년은 몸을 비틀어요. 이렇게 막 이걸 보라고 하면 또 이제 일찍 끝나니까 또 걔를 또 케어해야 되고 또 뭘 놀아줘야 되고 밥도 새끼 차려줘야 되고. 컴퓨터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세대가 다 있으세요? 이제 한 대는 있었고 한 대는 어디서 또 이제 구해와가지고 했고 한 대는 이제 엄마 핸드폰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도 문제입니다. 아버님 울지 마세요.
지금 울려고 하세요, 지금. 어떻게.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사들 보니까 이 스텝이 또 한꺼번에 접속하다 보니까 네, 네. 접속 오류, 뭐 장애 네, 네. 이런 것들도 막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처음 온라인 계약했을 때 네, 네.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셨어요? 일단 이 시스템을 이해를 잘 아이가 못 해가지고 아이가. 네, 다른 애들 다 출석 체크했는데 저희 아들만 출석을 못한 경우도 있었고 또 출석을 한다고 누르긴 눌렀는데 뭐 이게 반영이 안 됐다고 선생님한테 또 전화 와가지고 뭐 접속이 잘 안 된다, 뭐 중간에 끊겨서 다시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또 울면서 얘기하고 뭐 그런 경우도 많고 과제가 또 그렇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것도 이제 만만치 않은 분량으로 그 과제 나오니까. 결국 엄마 아빠가 푸는 거죠.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숙제는 안 내주는 걸로 네. 어떻게 좀. 저도 제 친구 선생님이 있어요. 교사로 일하는 선생님이 있어서 야, 너 온라인 계약이니까 좀 학교 좀 널널하겠다. 농담 삼아 이야기하니까 나무나 그게 아니야. 엄마 아빠 중에 컴맹이 너무 많아. 그렇죠. 네. 엄마 아빠도 가르쳐야 돼.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그러니까요. 않은 경우도 많을 테니까요. 또 이제 양방향 수업은 또 진짜 난리 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이거는 단방향은 이렇게 보고만 있으면 되는데 양방향은 이쪽 카메라도 켜져 있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게 전체 다 보는 거잖아요. 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기 사생활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엄마가 잔소리하는 것까지 다 들어가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서 정말 걱정되는 건 이것들이 장기화되면서 엄마들의 어떤 양육 부담이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압박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네. 학교에서는 뭐 체육 활동이든 무슨 활동을 하는 이런 경우도 많은데 집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없는 이런 안타까움도 있고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했으면 참 좋은데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아이들이 많이 연습해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런 거 보면 학교라는 게 그만큼의 어떤 역할을 해왔던 것 네, 같습니다. 네, 일종의 그 육아의 공간, 네. 사회성의 공간, 그리고 영양 공급. 네. 학교에서 애들 밥 먹여주는 게 급식하는 이게 게 사실은 대단한 거였구나. 어머니들의 어떤 그 부담을 많이 줄여주는 네. 거잖아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좀 학교에 대한 인식을 좀 예. 관리할 필요가 굉장히 있다고 고마운 생각해요. 공간이었다. 네네. 그래서 아이들을 그만큼 케어해주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게끔 해주는 좋은 우리의 그 공공 영역에서의 공적 기관인 거죠. 네, 공적 기관이라는 부분에서 좀 학부모들이 다시 인식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기는 합니다. 네. 자, 그래서 과연 이제 온라인 수업이 학생들에게, 특히 초등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초등학생이 있는 가정으로 화상 연결, 화상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최첨단 시스템 저도 한번 처음 써보는데요. 최초로 지금 실시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긴장됩니다. 네. 자, 연결이 됐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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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좀 안녕치 않으신 것 같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은 거 맞으시죠? 예. 네. 아이들이랑 뭐 하고 계셨어요? 아이들이랑 지금은 공부하고 있었어요, 같이. 솔직히 말씀하시죠. 공부하던 거 맞나요? 체육 시간 아닌가요? 체육 시간 지금 그럼? 예, 애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다둥이 가정인가요? 아니요, 지금 친구네랑 같이 있어가지고요. 네. 두 집이에요. 애들이 다들 몇 학년이에요? 아이들은 지금 3학년 2명, 1학년 하나, 7살 하나요. 그럼 모두 몇 명이에요? 4명이에요. 4명. 야, 지금 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아버님도 한숨을 내쉬고 계신데요. 예. 자, 그러면 한번 아이들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얘들아,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예. 아저씨 프로레슬링 하는 사람인데요. 프로레슬링 좋아해요?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 혹시 온라인 계약이 뭔지 알았어요? 네. 온라인 계약이 뭐예요? 인터넷으로 친구들이랑 선생님끼리 만나서 수업하는 거예요. 말 잘한다. 예, 정확한데요. 학교 안 가니까 좋아요? 아니. 네. 네. 좋아요. 학교 안 갈 때는 어떻게 시간 보내요? 그냥 집에서 숙제하고 놀고. 놀는 거, 걷는 거 하니까 놀고.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전국에서 모두 펼쳐진다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온라인 계약 때문에 누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한 명씩. 엄마요. 엄마, 아빠요. 아빠. 엄마랑 아빠가 왜 힘들 것 같아요?
저희가 까불이 이친순이라서. 네, 맞아요. 엄마가 네. 아이들 원래 돌보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이 돌보니까 훨씬 더 힘이 더 많이 들 것 같아요. 야, 온라인 계약 끝나고 학교에 가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랑 친구들을 만나서 재밌게 놀 수 있는 혹시 집에 있을 같은 반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어요? 한 친구씩. 다들 집에 있는데 밖에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니까 집에 있느라고 힘들 것 같은데 힘내라고 한번 말해주고 싶어요. 아, 힘내라. 네, 좋습니다. 예, 다시 좀 엄마 좀 바꿔주세요. 네, 어머님이 처한 상황을 저희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어머님의 고통에 다시 한번 감사의 표현 인사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야, 어머님 이렇게 힘든 거네요, 진짜. 장난 아닙니다.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어머님? 가장 힘든 건 아무래도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네. 자꾸 아이들한테 화를 내게 돼요. 예. 그 화는요, 참았다가 남편한테 하세요.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인데 남편한테도 화를 자꾸 내게 되더라고요. 아, 좋습니다. 네. 만약에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하게 되면 어머니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하고 싶으세요? 조용히 커피 한 잔 마셨으면 좋겠어요, 집에. 예. 하나만 제가 좀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학교라고 하는 게 어떤 존재로 어머니한테 좀 다가오는지. 코로나 전에는 이제 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뭐 생활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뭐 점심도 먹고 이랬다면 지금은 이런 모든 게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예. 있잖아요. 예. 그리고 온라인 계약을 하다 보니까 부모들한테는 더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해야 되는 것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서. 지금 어머님이 아이들을 통제하고 싶은데 지금 참고 계신 거죠. 참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유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이들과 함께 하시고요. 예. 오늘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영상 통화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인사드릴게요. 파이팅 하십시오. 파이팅 네.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얘들아 안녕. 감사해요. 와, 덥네요. 네. 덥습니다. 10년은 확 이게 예. 지금 제 대본에 있는 멘트에 이 상황이 이해가 가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는데 예,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묻지 않아도 같습니다. 알수 예.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이 우리 김지현 아버님 같은 경우는 일상에서 펼쳐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저렇게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 계속 며칠 동안 좀 계속 이어지는 거죠. 이거 정말 그 텍스트로 적어 놓으면 너무나 아름다운 상황입니다. 네네. 아이들과 함께 선생님을 온라인으로 만나 뵙고 또 수업을 하고 아이들과 오랫동안 있고 너무 좋긴 한데 현실에서 펼쳐질 때는 또 하나 좀 궁금한 게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요. 그 출석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각 아니면 조퇴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네. 네, 이미 와 있는데. 이미 와 있는데. 네.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출석은 이제 출석 체크하는 네. 그 로그인 시간이 체크가 되니까 그걸로 이제 체크를 하고 출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온라인 계약 수업이라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저학년 아이들은 정말 이게 선생님들과의 교감이 참 중요한 중요하죠. 예, 예. 부분인데 기왕 집에 있는 거 부모님과 좀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좀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아빠랑 잘 노는 법 뭐 이런 것들을 좀 검색해가지고 집에 안 하던 것들도 좀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어쨌든 그래도 인간이라는 게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명체 중에서 가장 환경에 적응을 잘하지 않습니까? 네. 나름대로 어쨌든 이 전국이 끝나고 나면은 그 장점이 좀 남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장점이라기보다는 네.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학교를 이제 그 피난처로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집에 이제 환경이 어렵거나 상황이 어려운 친구들은 학교를 피난처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그 하루 종일 집에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이야기가 되고 그에 좀 나은 교육제도 안에서 좀 잘 풀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네. 생각이 좀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것들을 한번 다시 되돌아보면서 얼마나 소중한지 한번 시간을 갖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그런 기회는 있는 것이죠. 예, 코로나 계약도 걱정이지만 여러 가지 이제 돌파해 나갈 수 있지만 이제 계약이 된다라고 하면 더 큰 걱정거리가 생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뭐 기존에 했던 방향대로 진행은 되겠죠. 근데 저희가 좀 우려하는 거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좀 만연되어 있는 이제 혐오나 이런 배척 이런 것들이 아이들 사이에서 좀 있지 않을까. 특정 종교를 비하한다든지 아니면 다문화가죠. 아이들 뭐 중국 관련된 뭐 이주민 아이들에 대한 혐오하고 배척하는 이런 풍토가 생길까 하는 우려가 좀 있거든요. 뭐 확진자라든가. 저 녀석 뭐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학교가 개학이 되면 선생님들이나 또 지역 사회가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많은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교육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자, 어떤 일이든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기 마련이죠. 또 같은 상황도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과연 온라인 개학을 바라보는 어른과 아이의 시선 어떻게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아이 셋을 가진 16년차 육아맘 박소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승민중학교 3학년 1반 김대환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온라인 계약을 하니까 얘들이 출석 체크만 하고 수업을 이 인터넷 강의를 듣는 둥 마는 둥 자요. 이불을 펴고. 그리고 그 수업을 제대로 듣는지 엄마 입장에서 항상 체크를 하고 감시 아닌 감시를 해야 되는 게 좀 안 좋은 것 같고, 여러모로 이렇게 온라인 계약을 해보니까 공부를 스스로 하는 아이는 좋은 기회일 것 같아요. 자기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데 공부를 정말 기초가 안 다져져 있거나 공부를 하지 않는 친구들은 정말 또 학습적으로 너무 뒤처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오프라인하고 그냥 그런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오프라인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아침에 피곤하게 일어나면서 컴퓨터 틀고 출석 체크하고 뭐 그런 게 되게 귀찮거든요, 사실. 그냥 그럴 바에는 차라리 오프라인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편하긴 편한데 이게 가끔씩 이 서버가 불안정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가? 뭐 와이파이가 잘 안 되거나 뭐 내 컴퓨터가 좀 문제가 있거나 또 이게 또 학습지를 또 프린트해서 해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또 복사기 없는 애들은 뭐 주말마다 뭐 학교에서 뭐 학습지를 뭐 나눠주긴 하는데 뭐 거기까지 또 가기 귀찮고 그래갖고 그런 데에서는 좀 제약이 있는 애들은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온라인 계약을 하면서 좀 맞벌이 부부에 같이 돈을 버는 엄마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를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물론 뭐 긴급 돌봄 같은 게 있긴 한데 이제 엄마는 바이러스도 그렇고 아예 이제 아이를 집에서 케어하려고 하는데 상황이 안 되니까 집에다가 아이를 혼자 있긴 한데 CCTV를 두고 직장에서 그 CCTV를 통해서 아이를 감시 아닌 감시를 하면서 만약에 수업 시간에 EBS 방송 시간에 아이가 딴청을 하거나 수업을 듣지 않으면 마이크 대고 얘기를 한대요, 직장에서.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서 아이를 케어하는 엄마들을 봤는데 좀 안 되기도 하고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육아맘들은 그나마 아이들을 집에서 케어하니까 좀 괜찮은데 이 직장맘 엄마들은 이 학습꾸러미 그리고 아이들 숙제 같은 게 이제 고스란히 다 엄마 숙제로 오는 거예요. 직장 갔다 와서 아이가 숙제를 다 못했으면 그걸 다 체크를 해야 되고 또 아이가 알아듣도록 설명을 해줘야 되고 이런 면에서 이 학습꾸러미나 이 교육방송, 이 학습이 다 엄마 숙제로 왔다는 게 불만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육아맘이건 직장맘이건 다 똑같은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은 다 똑같을 텐데 육아맘들은 24시간 아이들과 붙어 있으면서 아이들 케어하고 이런 게 많이 힘들 거고 또 직장맘들은 또 일은 해야 되고 아이도 봐야 되고 이 두 가지 마음 속에서 되게 갈팡질팡 했었을 거고 힘들었을 시간을 보냈을 텐데 우리 모두 이 바이러스가 지나가도록 기다리면서
열심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화이팅 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부모님 잔소리들만 많아진 우리 학생 여러분, 이제 이 온라인 계약이 끝나게 되면은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에서 신나게 뛰놀면서 재밌는 이야기도 나누고 뭐 여러 가지 재밌는 거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 갔으면 더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약하고 학교에서 만나요. 아, 이렇게 다르네요. 그러네요. 네. 영상 보면서 우리 아버님께서는 계속 한숨을 쉬고 깍지를 끼고 그거 있잖아요. 왜 운전할 때 보면은 기사님들 앞에 있는 거 오늘도 무사히 소녀의 기도 딱 그 포즈를 취하고 계셨어요. 그 부모님이 이거를 아마 보셨다면 아마 또 미간에 주름이 잔뜩 피지 않았을까라는. 네, 그렇습니다. 예, 마찬가지겠죠. 예, 정말 이해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시기 슬기롭게 잘 보내야 됩니다. 보호자의 입장 그리고 또 학생의 입장 어떻게 보내는 게 맞는 걸까요? 이 시기를. 아니, 방법은 그렇게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좀 생각을 달리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아이들이 저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해주고 아이들도 부모님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해주고. 아이들이 이해해줄까요? 쉽진 않겠죠. 쉽지 않는데 부모님이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이해해주고 서로 그냥 다독여 가면서 이 위기를 극복해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수험생으로서 사실 지금 이번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약간 본인이 약하다고 생각되는 과목이나 선택적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잘 공략하면은 수험생들에게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잘 적응을 하겠죠. 대한민국 사람 적응할 것 같은데 이제 끝으로 오늘도 집콕하면서 온라인 수업을 들을 학생들에게 한번 응원의 메시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끝으로 세상의 모든 부모님에게 응원의 메시지. 네. 학생분들 이게 연기된 게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차피 다 같이 다 똑같은 날에 싸우는 거예요. 다 모두 이렇게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험생들 화이팅! 사회생활 처음 할 때 회사 사장님한테 말씀하셨는데 역경은 기회야 이러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네, 아예 새로운 면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위기가 끝나고 나면 좀 더 아이들이 한 단계 성숙해 있을 거라는 믿음, 그리고 또 저도 역시 아이들과 함께 성장해가고 있다는 믿음으로 이 시기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힘내시길 바랍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응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적극적인 자세로 자신의 단점에도 도전하라. 주어진 환경에 적극적으로 적응하고 어떠한 단점 혹은 악조건에도 일단 도전한다면 지금의 이 시기를 좀 더 알차게 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의 집콕, 온라인 수업이 성공적이길 응원하는 시민영상 특이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세 분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